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혈압약을 먹은 지 15년이 됐거든요. 1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혈압은 잘 조절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지러움, 피로감, 무기력.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60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약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을 조절했는데요. 많은 게 달라졌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몸이 좀 이상하신가요? 어지럽거나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혈압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약이거든요. 다만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2009년이었어요. 제가 48살 때였죠.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혈압이 좀 높게 나왔어요. 150에서 160 정도 나왔거든요. 검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혈압이 높은 편이에요.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회사 일이 바쁠 때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병원 가봐요, 여보. 고혈압은 무서운 거래요. 그래서 동네 내과에 갔어요. 며칠 동안 혈압을 쟀는데요. 계속 15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혈압이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고혈압이요? 저요? 별로 증상도 없는데요. 머리도 안 아프고요. 어지럽지도 않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고혈압은요, 증상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이 가요. 심장, 뇌, 콩팥 모두 위험해지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죠? 심근경색이요? 뇌졸중이요? 그럼 약 먹어야겠네요. 바로 약을 처방받았어요. 고혈압 약이었는데요. 암로디핀이라는 약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한 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먹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평생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 드셔야 해요. 임의로 끊으면 위험하고요. 평생이라는 말이 좀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어야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약을 먹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혈압도 잘 떨어졌고요. 120에서 130 정도로 유지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혈압은 잘 조절됐어요. 정기 검진 때마다 괜찮다고 하셨고요. 저도 안심했죠? 약만 먹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년째 되던 해부터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지러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그랬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핑 도는 거예요. 잠깐 있으면 괜찮아지긴 했는데요. 매일 아침 그랬어요. 피로감도 심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더라고요. 오후만 되면 너무 졸렸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50 넘으면 다 그런 거겠지? 5년째 되던 해에는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단 오를 때 특히 그랬거든요. 금방 지치더라고요. 성기능도 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건 나이 탓인 줄 알았죠? 7년째 되던 해에는요.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요.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목이 좀 건조한가 보다. 10년째 되던 해예요. 손발이 자주 붓더라고요. 특히 발목이 많이 부었어요.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발 좀 봐요. 왜 이렇게 부었어요? 저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2024년 초였는데요.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시죠? 저는 대답했어요. 네,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요즘 좀 피곤하고 어지러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겪었던 걸 다 말씀드렸어요. 어지러움, 피로감, 다리 무기력, 기침, 부종.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혈압약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약을 바꿔볼까요? 혈압약 부작용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년 동안 먹었는데 부작용이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혈압약은 필요한 약이에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제가 먹던 암로디핀은요. 칼슘 채널차 단제라는 약이래요.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이 있대요. 첫째는 어지러움이에요. 혈관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생기는 거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느낀대요. 아,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어지러웠구나. 둘째는 부종이래요. 발목이나 발이 붓는 거요. 혈관이 넓어지면서 체액이 새 나온대요. 그래서 제 발이 부었던 거구나. 셋째는 피로감이래요.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피곤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졸렸던 거구나. 넷째는 기침이래요. 어떤 혈압약은 기침을 유발한대요. 저는 이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약간 있긴 했어요. 다섯째는 성기능 저하래요. 이건 혈압약의 흔한 부작용이래요. 저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요. 약 때문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섯째는 근육 무력감이래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제가 계단 오르기 힘들었던 거구나. 일곱째는 두통이나 얼굴 홍조래요. 저는 이건 심하지 않았는데요. 가끔 얼굴이 화끈거리긴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작용들이요. 다 나이 탓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환자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약을 바꿔볼까요? 다른 종류의 혈압약으로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이래요.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동의했죠. 네, 바꿔주세요.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어요. 텔미사르탄이라는 약이었어요. 매일 아침 한 알 먹으라고 하셨어요. 혈압은 잘 조절될 거래요. 부작용은 훨씬 적을 거라고요. 집에 와서 바로 약을 바꿨어요. 15년 먹던 약을 바꾸니까 좀 걱정되긴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믿기로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라, 뭔가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핑 돌았는데요. 이제는 그냥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2주가 지났는데요. 피로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오후에도 덜 졸리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좀 나아졌어요. 한 달이 지나서 병원에 갔어요. 혈압을 쟀는데요. 130에서 135 정도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조절되고 있어요. 증상은 어떠세요? 저는 신나서 말씀드렸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어지럽지도 않고요. 피곤한 것도 덜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약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났어요. 발 부종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안 부어요. 신발 신는 것도 편해졌고요. 다리에 힘도 생긴 것 같았어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가볍게 올라가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성기능도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기침도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가끔 마른 기침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전혀 안 나와요. 1년이 지난 지금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거든요. 피로감이 확 줄었고요. 어지러움도 없어졌고요. 부종도 거의 없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을 잘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이 약으로 계속 드세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15년 동안 그냥 참았던 거거든요. 나이 탓인 줄 알고요. 근데 약을 바꿨더니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진작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을 바꾼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래요. 사람마다 맞는 약이 다르거든요. 제게 맞는 약이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혈압약의 종류가 정말 많대요. 칼슘 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뇨제. 종류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넘는데요. 각각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부작용도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요. 칼슘 채널 차단제는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베타 차단제는 피로감이나 성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뇨제는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고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처방하신 거죠. 근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대요. 어떤 분은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베타 차단제가 더 맞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면서 찾아가는 거래요. 제가 겪은 부작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 어지러움이요.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래요.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생기는 거죠. 특히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심해요. 둘째, 만성 피로감이요. 혈압약 때문에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요. 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래요. 셋째, 발 부종이요. 혈관이 넓어지면서 체액이 새 나오는 거래요. 중력 때문에 발목에 많이 생기죠. 넷째, 근육 무력감이요. 혈압약이 근육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다섯째, 기침이요. 어떤 혈압약은 기침을 유발한대요. 특히 AC 억제제라는 약이 그렇대요. 여섯째, 성기능 저하요. 혈압약이 혈류에 영향을 주니까요.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이런 부작용들이요. 다 흔한 거래요. 근데 환자들이 말을 잘 안 한대요. 나이 탓으로 돌리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참고 사실 필요 없어요. 혈압약은 종류가 많으니까요.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어요. 약을 바꾸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먼저 일상생활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핑 돌아서요. 한동안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일어나도 괜찮아요. 화장실도 바로 갈 수 있고요.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오후에 졸린 게 확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렸어요. 회의할 때 졸음을 참기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오후에도 멀쩡해요. 일의 능률도 올랐고요.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거든요. 다리에 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는 30분씩 걸어도 괜찮아요. 계단도 가볍게 올라가요. 부부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건 좀 민감한 얘기지만요. 솔직히 많이 달라졌어요. 성기능이 회복되니까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죠? 외모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이 덜 붓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었는데요. 이제는 괜찮아요. 피부 톤도 좀 밝아진 것 같고요.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자다가 자주 깼거든요. 소변도 자주 보러 갔고요. 근데 이제는 푹 자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요. 덕분에 아침에 개운해요. 정신도 맑아졌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좀 무겁고 그랬는데요. 집중력도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는 머리가 맑아요. 생각도 잘 되고요. 기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자꾸 짜증이 났거든요.
피곤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웃음도 많아졌고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요즘 건강해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어요. 혈압은 물론 잘 조절되고 있고요. 다른 수치들도 좋아졌어요. 콜레스테롤도 좋아졌고요. 혈당도 안정적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건강해지셨네요. 약을 잘 바꾼 것 같아요. 정기 검진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병원 가기가 좀 싫었거든요. 뭐 또 문제가 나올까 봐요. 근데 이제는 편하게 가요. 결과도 좋을 거 알거든요. 혈압도 집에서 자주 쟀어요. 혈압계를 하나 샀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재는데요. 대부분 120에서 130 사이예요. 가끔 140 가까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건 스트레스 받았을 때예요. 대체로 안정적이에요. 약을 바꾸면서 배운 게 있어요. 혈압약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요. 꼭 필요한 약이거든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더 위험해요. 심근경색, 뇌졸중 올 수 있고요. 신장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은 꼭 먹어야 해요. 다만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부작용이 있으면 참지 말고요. 의사한테 말씀드리고요. 약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요. 그리고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약 바꾸면서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30분씩 걷거든요. 식단도 좀 신경 써요. 짠 음식을 줄였고요. 채소를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해요. 명상도 해보고요. 취미 생활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돼요. 약 생활 습관 개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지금 제 목표는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혈압도 잘 조절하고요. 부작용 없이 편하게 지내고요.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손주들 크는 것도 봐야 하고요.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그러려면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약도 잘 먹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식단도 관리하고요. 그렇게 살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몸이 좀 이상하신가요? 어지럽거나 피곤하신가요? 발이 붓거나 기침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약 부작용일 수 있어요. 저처럼요. 혈압약은 종류가 정말 많아요.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참고 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혈압약을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약을 바꾸거나 줄이려면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면 안 돼요.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에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은 고마운 약이에요. 심장과 뇌를 지켜주거든요. 다만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해요. 부작용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으로요.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세요. 운동하시고요. 식단 조절하시고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요. 약 플러스 생활 습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저는 15년 만에 알았지만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말씀드리시고요. 맞는 약을 찾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께 작은 힌트가 됐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건강해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